바로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이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데려다 줍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 지은이는 토미, 옮긴이는 안소연, 발행은 서삼도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며 운이 좋은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 혹은 역시 운은 타고나는 영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책의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늘 잘 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남다릅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발견한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시간과 돈을 귀하게 생각한다. 둘, 부정적인 감정은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셋, 좋은 사람을 늘 곁에 둔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에 있는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데요. 능력이 좋고 돈이 많아 명품을 휘감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해서 즐겁고 자꾸만 즐거운 일이 생기는 사람, 나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이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이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데려다 줍니다.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할수록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함께해서 즐거운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좋은 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곁에 있는 좋은 사람과 함께 매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 정신과 의사는 결국 운을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봅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운이 좋고 나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운은 사람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생각과 행동은 나의 노력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위 사람들의 존재는 나의 운과 대단히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관계가 힘들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는 나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을 좌우합니다. 분명 많은 시간을 들여
이리저리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주변 사람 하나가 가볍게 던진 조언이나 권유로 쉽게 마음을 결정해 버린 적이 있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수록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둘러보세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함께 합니다. 정보를 주고 받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가요? 모여서 한탄만 합니다. 세상을 욕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신의 운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설사 누군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어도 귀를 틀어 막습니다. 어휴, 저도 해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텔레비전에서 어떤 전문가가 안 좋게 얘기하던데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가 그러는데요. 그런 거 하면 망한대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 된다는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다. 실행해 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노트에는 X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운이 좋아질까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해서 좋은 일이 늘어났는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잘 풀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매사 적극적으로 일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 탓만 하는 사람 옆에서 잘 될 가능성은 낮겠지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나누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역시 상대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나 도덕성이 낮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상대가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나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운을 갖고 오는 사람이 포르쉐를 타고 오는 건 아닙니다.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스스로의 운을 좌우하는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역시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법입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되는 사람. 생각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식이 일상적이면서도 교묘해서 이미 이용당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흔하게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힘들 때마다 당신을 자주 찾는 친구 또는 가족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 하소연, 투덜거림을 들어주고 있진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내가 절친하니까 나를 찾는 거겠지. 나를 믿으니까 나에게만 저런 얘기를 하는 걸 거야 하며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자신을 찾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반대로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찾았을 때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도 살펴보세요. 관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다면 일방적인 착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라면 역시나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사람은 상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전염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함께 있다 보면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점점 당신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동료 중에 사무실 비품을 구입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한두 개 슬쩍 끼워 넣어 주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가까이에 있으면 생각이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건 없지 않나.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엄연히 횡령에 해당하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생각과 행동을 계속 접하면 나 역시 묻어지게 됩니다. 유유상종,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 당신의 생각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빼앗는다니 무슨 말일까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너는 그런 거 못하잖아.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이 당신 근처에 있다면 정말 최악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 부정에 빠지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욱 최악은 상대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 대신에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기려 하지 않고 본인이 대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이야 뭐든 대신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면 본인은 바보가 됩니다.
그런 사람과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세뇌이고 의존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당신의 생각을 빼앗지 않고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 좋은 운은 좋은 사고와 습관에서 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 옆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순탄하게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체험으로 배워가는 것은 좋은 운을 만드는 가장 빠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한 사람을 인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는 법이에요. 많은 내담자들이 인간관계를 주제로 찾아오는데요. 듣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그것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기본은 관점과 분석입니다. 다른 사람과 계속 잘 지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관점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역지사지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실천이 어렵고 쉽게 잊히는 게 문제지요. 부단히 노력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의외로 잊게 됩니다. 사이좋게 지낼 거라 믿었는데 본인 뜻과 상관없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있으면 즐겁다라는 생각만 할 뿐 상대가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소홀하게 여기고 상대도 나와 있을 때 즐거운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점점 당신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게 되겠지요. 뭐 먹고 싶어? 난 아무거나 좋아.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킬게.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친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음식을 시키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편할 때 불러내면 늘 나와주던 친구이니 이번에도 그러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 지금 한가하지 우리 집 근처로 나와 라며 상대의 입장은 확인하지도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지요. 둘,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분석입니다. 상대방은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나와 같은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상대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일정을 정확히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상대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면 설령 그것이 어긋날지라도 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전해져서 두 사람 관계는 좋아지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그와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가 나쁘다라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면 용납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상대와 계속 잘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쌓지 마세요. 좋은 운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쁜 운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나에게 금전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나쁜 운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사람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싫은 사람, 왠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 이유 없이 거슬리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싫어한다라는 기분을 느끼기만 해도 운을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분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이, 마음이 경계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 중에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쓰거나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또는 얘기하면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일차원적인 순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자 처한 상황과 위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게 좋게라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현실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더 실질적인 피해가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잘만 얘기하면 상대가 이해해 줄 것이란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해심이 있고 상대는 잘못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허용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념하길 바랍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을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주위에 있는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레 싫어하는 사람을 점점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허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이라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지긋지긋해. 열심히 해봤자 뭐해.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우리 집 사람들은 원래 안 돼. 헛꿈 꾸지 말고 너도 정신 차려. 이렇게 너는 안 될 거다. 잘 될 리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운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이라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습니다. 동반자는 늘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부모님은 언제나 잔소리만 하는 등 주위 사람들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상대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주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한기로 흘려 버리세요. 또 저러는구나. 본인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며 흘려 버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일 때는 좋은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웬일로 시험을 잘 봤대. 축하해. 고마워. 언니가 축하해 주니까 정말 기쁘다. 웬일로라는 말은 그냥 넘기세요. 축하해라는 말에 집중하세요. 어쨌든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대에 축하한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보여주세요. 축하해줘서 정말 기쁘다 또는 언니가 응원해준 덕이야 라고 말해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상대에게 바라는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만큼 상대도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계속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나 또한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운도 좋아지게 하고 싶다. 상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좋았어. 3차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건 2차까지 성공이었다는 뜻이잖아. 1차 서류 통과도 못한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인 거 알지? 상대방도 긍정의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상대가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억지로 강요해봤자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하면 좋겠어. 이 정도로 조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까지 바꿔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함께해서 즐겁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더욱 고민이 되겠지요. 좋은 친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자연스럽게 이 친구다라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떠오르는 지인이 있다면 그가 진정한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는 배우자와 다르게 다수인 만큼 진하게 지내는 방식이나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도 폭이 넓습니다.
여기서 폭이 넓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래야 하고 진정한 친구는 그래서는 안 돼라는 식으로 강요하면 오히려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함께 있어도 별로 즐겁지는 않지만 만나면 이득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친구를 사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이는 애초에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친구라는 존재는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뭐뭐 하니까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이라면 상대 역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게 과연 내 인생과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함께해서 즐거운 친구라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좋은 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두루 친구를 사귐에 있어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를 많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개념에 얽매이면 오히려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 행복을 제대로 만끽하는 법,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행복을 키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런 관념적인 문제는 구체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자칫 행복론을 펼치게 되면 주제가 너무 심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천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도 역시 행복에 대해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행복에 대해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족스러워하는 지점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족스러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먼저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만족스러우면 어느 정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 만족하며 스스로 행복해지는지를 글러 써봅시다. 예를 들어 저의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사람이 제 곁에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글을 쓸 수 있는가,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충족되어야 행복을 느끼나요? 저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무엇이 만족스러우면 좋은지 글로 써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또렷이 보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합니다.
소중한 것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 소중한 것을 이미 갖고 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